대선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는 3년으로 하자. 예. 자, 1번 찬성, 2번 반대. 문자 투표 시간은요, 저희가 6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현재 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그렇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을 맞으면서도 정계에서도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좀 바꿔보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칠판 들어주세요. 자, 1번이 두 분, 그리고 2번이 세 분이고, 뭐 반반 후라이드 반, 뭐 양념 반이에요? 예, 저 뭐예요? 예. 아니, 자, 네. 홍경민 씨 아직 선택 안 했습니다. 전문가분들 의견 좀 들어보고 기우는 쪽으로 한쪽 이거 좋은 자세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민심을 바로바로 낼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는데. 모를 때 이렇게 배우는 게 그렇죠, 또,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 취지와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윤희석 대변인 의견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안에서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8년도에 대선을 다시 하자 이 얘기는 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4년 중임으로 두 번 할 수 있는데 4년씩 끊자 이 얘기인데 예. 그럼 왜 앞에가 3년이냐? 국회의원 선거랑 같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네. 지금까지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달라짐으로써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네네. 여소야돼. 음. 대통령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안 도와준다 이거죠. 네. 근데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당선된 당의 의석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국회 협조를 받아서 원활하게 국정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있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무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맞추기 위해서 요번에는 임기를 3년만 하자. 네. 그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3년만 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간다. 예. 그래야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진심으로 받아주실 거 아니냐. 어허.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을 같이 좀 치러보자. 네. 그런 의견이고요. 설주한 변호사님 의견은 또 다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3년 개헌에는 반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헌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을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예. 보통 다수당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방금 효율성 문제로. 근데 이제 그게 힘의 견제, 권력의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허. 그 예를 들어서 폭주를 누가 막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5년 뒤에는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2030년에 대통령, 행정부 소속의 어떤 지방선거를 같이 일원화를 해가지고 의회는 그러니까 국회는 견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선거를 하게끔 하고 대통령과 행정 입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네. 어떤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3년만 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 그리고 3년만 임기가 3년이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은 선거를 조기 대선이라 갑자기 열린 거라서 2개월 만에 하는 것이지만 예. 보통은 우리가 한 10개월, 한 1년 정도를 대선 기간으로 잡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 뽑힌 대통령 한 2년만 하고 나머지는 1년 동안은 이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네네.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선과 함께 하자 그러니까. 예. 자, 손정혜 변호사님은 또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해서 3년을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개헌이라는 게 87년 체제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만큼 개헌이라는 절차는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적 이슈로 개헌을 할 수는 없고 특히 3년이라는 기간은 한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가 정책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대통령 되시더라도 1년은 인선하고 본인도 대통령직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레임덕이 항상 문제인데 네. 3년으로 주면 2년 차부터 그냥 바로 레임덕이다. 그런 면에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너무 짧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최은지 아나운서. 네. 1번입니다. 저는
4년 중임제는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게 4년 중임제를 하기 위한 길목에 예. 이게 필요하다면 이번 대통령 임기만 3년으로 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런 아하,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4년 중임제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예. 자, 박상희 교수님은 2번 네. 예, 저도 의견이에요. 개헌은 찬성을 하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님 두 분 얘기하셨지만 3년은 너무 짧다. 대통령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단기 성과에 집중해서 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도 너무 높다라는 어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를 때 우리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과 네. 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걸 고작 3년 후에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피곤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홍경민 씨가 정했습니다. 홍경민 씨 정했어요. 1번 찬성입니까? 우선은 3년 임기를 마친 이후에 이번에는 나가지 않는다. 아하. 중임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예. 짧은 기간인 건 맞지만 3년이면 국민들이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폭주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폭주한다면 예, 예, 예. 그 국회와 같이 가기 때문에 다수당이라서 폭주를 한다면 예. 많은 국민들이 저들은 안 되겠다. 4년 후에 바꿔야겠다. 딱 아하. 이렇게 판단하시기가 오히려 더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거 예. 확 끌렸어요 지금. 야, 독특합니다. 6분 만에 이걸 배웁니다. 야, 대단합니다. 홍경민 역시. 자, 좋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죠. 이 의견도 맞고 어떻게 보면 저 의견도 맞는데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치러진 대선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정치권을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나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금 현재 홍경민 씨가 바꾸면서 의견이 반반 나뉘었거든요. 50%가 스튜디오는 됐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실지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와우! 찬성이 53.8%. 와, 신기해요. 미세하게 많습니다. 거의 이거 반반 봐야 돼요. 거의 진짜. 반반으로 지금 나뉘고 있다는데요. 찬성이 그래도 조금은 많습니다.